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세점 황보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현지에 도착해서 우리 시각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공식 방문 일정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는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에 만납니다. 코로나 백신 스와프, 대북 정책,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큰 의제들 놓고 양측 다 큰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고요. 자, 정치권을 보면 후보 무려 10명이 신구 대결 양상을 보이는 제1야당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거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출마 선언한 김은혜 의원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달 6월에 부동산 세제가 바뀝니다. 양도세, 종부세 얼마나 오를까요? 3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 바다는 고래가 많이 산다 해서 고래 경자를 써서 경해로 불리기도 했죠.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이런 노래, 송창식의 노래도 있었고요. 우리 한국 고래 고기 먹는 나라죠. 지금도 고래 식당들 적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고래 고기 먹는 나라는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 고래 잡는 거 관련해서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건 4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비 옵니다. 우산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2020 5월 20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오후에 출국해서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 서너 시쯤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역시 모레 22일 새벽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자, 두 나라 대통령이 그간 전화통화, 화상 대화는 있었지만 직접 만남은 처음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짚어보고 회담 성과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김현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 5년 차고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5달째입니다. 두 정상 다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자, 굵직한 의제가 참 많죠? 예,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간에 어쨌든 상당히 좀 삐걱거리고, 예. 조율해야 하는 그런 어젠다가 많은 상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북한 정책,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이 계속 원하는 것, 즉, 한국이 좀 미국 쪽으로 들어와라. 지금 미중 경쟁에서 왜 이렇게 애매하게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예.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백신, 이런 협력들이 또 한미 간에 어떻게 진전이 될지. 그리고, 계속 한미일 3자 협력을 미국이 요구를 해왔는데, 예.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계속 어쨌든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가지고 와라 계속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그 주요 의제들 가운데 먼저 우리 국민들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 아닐까요? 이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에 정상회담 이번 주요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다 얘기했는데 이건 백신 스와프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미국 부통령도 좀 긍정 신호를 보낸 것 같고요. 이게 잘 성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백신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의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스와프, 즉, 먼저, 일본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고 나중에 다시 되갚아주는 그러한 백신 스와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모더나, 이러한 각국의 양국의 이제 백신 회사들이 MOU를 맺어서 아예 한국이 위탁 생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즉 지금 인도를 세계 백신 공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인도에 너무 코로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백신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기는 그냥 인도 내 수급도 지금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어떤 그 백신의 어떤 공급 어떤 지역으로서 예. 허브로서 한국을 활용하는, 즉 한국이 미국의 어떤 주요 백신의 주요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한미 간에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상당히 한국의 어떤 추후의 어떤 이익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반도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미국 입장에서는 급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지금 그 경제 사절단에 보면은 뭐 삼성, 뭐 LG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공급망 확대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게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예. 그런 것들, 즉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한 10개 정도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공급망 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아,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즉 첨단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5G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한미 간에 이제 의제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국이 요구하는 것과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텐데 미국이 요구하는 게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이죠. 지금 자동차용 그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이 한국의 배터리를 좀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어서 미국 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또 중국 내 공급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한미 간의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의 협력이 상당히 좀 강화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이번에 보여지고, 물론 이제 한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좀 더 많은 대북 정책이라든지 예. 코로나 백신 협력 이런 것들을 얻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 경제사절단에 우리 주요 기업 그룹들이 이제 경영진이 갔으니까 또 네. 미국 내에서 뭐 투자 것도 새로 하는 거 그 규모도 좀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참석자들 SK,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경영진들이 같이 참석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포드, 퀄컴, 인텔 이런 경영진들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번에 또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다. 이미 SK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걸 또 예. 추가적으로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예. 또 반도체 공장을 삼성이 미국 내에 짓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게 결론이 나겠죠. 예, 예.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 또 큰 핵심 의제가 남북 관계 대북 네. 정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남북 관계 독자성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추진하겠다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수용이 잘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든 쪽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예.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관련해서 얼마 전에 그젠가요? 커트 캠벨 그 인도 태평양 예. 조정관이 한국 언론사하고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싱가포르 합의 수용 문제를 직접 거론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싱가포르 합의는 수용한다는 문제는 아마 양국의 어떤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제 기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예. 말씀하신 부분 즉 남북관계 독자성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인정을 하는 문제, 즉 북미 관계와 상관없이 남북 관계는 독자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한국이 인정해달라는 건데, 예. 지금 일단 미국 입장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거든요. 북한이 예. 비핵화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기 힘들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가 결론을 내지 않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남북 관계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미국 인정해 줄 것인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한미 동맹이 균열이 나는 거예요.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이 다른 방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런 남북 관계 독자성 문제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 좀 아직 의아한 입장인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바이든 정부의 그 대북 그 정책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때라든지 아니면 네.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상황의 어떤 중간지대로 지금 거기를 보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이 부분은? 예,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 뭐 기조가 일단 대충 원칙은 드러났고 예. 구체적인 면은 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발표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텐데 어쨌든 뭐 명명한 걸 보면 실용적인 예. 조율되고 실용된 뭐 예. 접근법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트럼프 정부 때 볼튼 보좌관이 주장했던 그런 일괄 타결 방식도 아니고 예. 오바마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제재만 가했던 그러한 전략적 인내도 아닌 중간지대, 즉 좀 더 실용적인 지금 북한 입장에서 이미 핵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완전히 한꺼번에 없애는 거 쉽지 않고 북한도 응하지 않을 테니까 뭔가 단계적으로 협상을 해서 1단계로 북한을 동결시키는 핵 능력과 핵 실험을 동결시키는 그러한 스몰 딜을 먼저 하자는 게 지금 바이든의 입장이고 예. 아마 이 부분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입장들을 상당히 같이 수용을 해서 결국 대북 정책 리뷰를 결과를 내는데 예. 초기에 일본은 이런 스몰 딜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뭐 그 이른바 그 종전선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 관련해서 좀 진척이 있을까요? 이번 회담에서? 글쎄요. 일단 미국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북미 간의 어떤 실무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줄 수 있는 거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싱가포르 합의 수용 문제가 담긴다면 그거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이전에 상당히 큰 선물을 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예. 뭐 구체적으로 뭐 실무 협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주겠느냐, 아니면 적대 정책 폐기를 해주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무 협상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입장이고 이거는 어저께 커트 캠벨 인터뷰에서도 드러난 거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종전선언 문제도 뭐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상징성 문제일 뿐이다라는 그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러한 구체적인 서로 간의 어떤 주고받기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무 협상 들어가서 결론이 날 문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그 대북 정책 그 재검토 결과 설명하겠다. 네. 뭐 또 이런 식으로 북한의 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뭐 이게 지금 북한 반응은 별로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계속해서 북한이 여러 담화를 통해서 미국을 비판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예. 최근에는 이달 초였죠? 그래도 뭐 접수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하노이 회담 실패라는 이유도 있고 어쨌든 북미 간의 기싸움,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뭔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일단 얻어내야겠다라는 그러한 뭐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 뭐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제재 완화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작년에 했었던 그런 예. 김여정 담화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예. 적대 정책 폐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러한 요구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제 싱가포르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싱가포르 합의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함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북미 간의 새로운 뭐 관계를 구축한다든지 한반도의 평화 체제 그리고 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가 아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는 실무 협상에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든 이른바 무력 시위 카드 꺼낼 가능성 이거 어떻게 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지금 미중 간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격화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북중 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으로부터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은 마련을 했지만 예. 그래도 그것이 지금 현재 국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북미 간의 어떤 실무 협상판을 쉽게 때려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실무 협상 들어가 봤는데 뭐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이 뭐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뭐 북한에게 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이 비핵화만 요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 가서는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그러한 얘기들을 가지고 뭐 북한이 도발을 한다. 물론 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뭐 저강도 도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예. 뭐 레드라인을 넘는 뭐 ICBM이라든지 예. 뭐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뭐 할 이유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관 교수였습니다. 네, 경부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당대표 레이스가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선 후보자, 청년 후보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하면서 심지어 지도부 세대교체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 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은혜입니다. 네, 저 초선이신데 당대표 도전, 이전에 뭐 좀 설은 나오긴 했었는데 정말 하셨네요, 보니까요. 네. 자, 뭐 더 이 도전 결심, 구체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네. 지난 4월 7일 재보선을 통해서요. 예.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들께서 주셨는데요. 이 선거 이후에 당이 다시 재보선 이전에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시계바늘이 되돌려지는 걸 보면서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용기를 냈는데 제가 기자 시절에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뛰어들던 그 심정으로 예.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암담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심각하다. 네. 예. 천재 일우의 기회, 이제 대선 승리나 정권 교체에 국민들이 주신 기회를 앞두고 있는데 예. 저희가 다시 안본지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회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인식 때문에 지금 당대표 도전하신다 결심 굳히신 건데, 근데 혹시 뭐 네. 여당 내에서 이제 좀 조언을 주시는, 좀 지지해 주시는 뭐 응원군, 뭐 중진 의원 좀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고민을 예. 했을 때는 예. 어떡하냐 하고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예. 일단 제가 출마 선언을 한 뒤에는 오히려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선수와 관계없이 계셔서 예. 그 힘으로 제가 계속 이 선거운동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분들은 뭐 이른바 뭐 개파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 의원님은 지금 개파가 없다는 게 제 예.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 이번 예. 저희 국민의힘 당대표는 앞으로 대선에서의 공정한 경선 관리와 함께 자율적으로 모든 주자들을 용광로처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데요. 예. 제 뒷배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의 메시지와 저의 비전 경쟁만으로 승부를 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차근차근 열심히 파이팅 있게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혜 의원께서 내세우신 그 뭐 혁명적인 변화, 뭐 파격적인 뭐 리더십,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리더십 교체만이 지금 네네. 야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 바람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지금 당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고 대선 지지율이 문제거든요. 대선 주자죠. 예. 정권 교체 여론은 과반이 넘는데 우리가 그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몹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당내 대선 주자들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불신이 그 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도로 한국당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려야 하고요. 예. 그래서 당 대표 얼굴부터 바꾸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도로한국당 안 되려면 뭐 네. 예를 들면 주호영 지금 5선이죠.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 출마 네. 지금 오늘 아마 오전에
선언한다고 좀 알려진 나경원 전 네. 의원 이런 분들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저는 예. 이 당대표의 조건이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혹은 어느 지역 출신이 아니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로지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과 역량으로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영남당이라고 하는 프레임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프레임을 거는 과거 지향적 소모적 논란이라고 본다는 제 취지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륜이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경륜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경험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고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경선에서 이제 낙마하신 뒤에 2달 만에 전당대회에 나오시게 된 셈인데 예. 서울시장 경선에 대해서는 역선택 때문에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에 대한 성찰보다는 남 탓, 제도 탓을 하고 계시는 거라 네. 저희가 요구하는 시대상에 부합되는지 저는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가 있는 경험, 또 그거를 변명으로 대선 전국을 돌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또 도로한국당 이렇게 안 네. 되려면 저 국민의힘 개혁 어떤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부터 바꿔야 됩니까? 예. 어떤 조직이든 저는 위기에 빠진 조직은 예. 리더십의 한계, 콘텐츠의 한계, 그리고 인적 자원의 한계를 동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극복이 돼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가운데 첫 단추가 당연히 리더십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실패한 경험, 변명의 리더십을 가지고는 콘텐츠 혁신이나 인적 자원의 확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요. 예. 자, 지금 당내에서는 네. 뭐 이제 도로한국당 이런 얘기할 때 그 홍준표 의원의 그 복당 문제도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복당에 대해서. 네, 형평성 원칙을 고려하면요. 예. 홍준표 의원만 꼭 집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이제 저희가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정치의 품격을 고려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회복해온 당의 이미지나 그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홍준표 의원님이 이제 목청을 조금 낮추시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의견을 경청하시면서 함께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논의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홍 의원님을 직접 만나서 예. 어떤 생각이신지 직접 확인하고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국민의힘 지도부요. 네. 원내대표도 이전에 그 주호영 대표도 사실은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조선들 뭐 김은혜님도 하시는 기자 출신이시고요. 네네. 그러면 지금 지도부 진입 장벽 이게 많이 높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까? 뭐 경선을 통해서 뭐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으십니까? 룰을 말씀하신다는 거라면 예, 저는 제가 선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룰을 제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룰은 확정이 됐습니다. 본선은 70대 30, 예비는 50대 50인데요. 예, 저는 노무가 밭을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가 룰에 대해서 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당원분들을 믿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데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분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경선 룰을 뭐 지금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시지만 혹시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뭐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이 눈에 보입니까? 경선 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 대선 주자를 한다거나 저희 당 바깥에서 치르는 선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국민 여론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요. 예, 지금 저희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당원분들이 함께 즐기는 그리고 축제가 돼야 되고 또 함께 서로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떤 선거이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신축적으로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뭐 조사들을 보면요, 뭐 네. 이제 이준석 후보가 1위 나오고 또 이제 뭐 3파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지금 김은혜 의원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다음 주 후반쯤에는 또
5명으로 좁힌다, 10명을.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보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김은혜 의원님이 중간에 혹시 다른 이제 후보들하고 이렇게, 네.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거 부분도 좀 생각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이 당을 바꾸겠다고 나온 사람이요. 예, 예. 이 초장부터 이렇게 단일화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에 네.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변화 의지로 파동을 일으켜서 그 변화의 바람이 돌풍이 되도록 하는 게 제 자신 스스로를 떠나서 당과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것인지 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새로운 정치 문화 개선한다면서 낡은 정치 문법의 길들이기로 제가 벌써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가시겠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그 신진 혹은 이제 소장파 분들에 비해서는 국민 여러분이나 당원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또 오랜 시간 다양한 리더십 훈련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조직 운영과 그리고 함께 많은 분들과 책임을 또 동거동락을 하여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다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춘 그런 훈련받은 자라는 측면에서는 그분들도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훈련 받으셨다는 거는 과거에 어떤 언론인으로서 활동하신 거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 공직과 기업을 거치면서요. 예.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왔었고 예. 그 선택이 이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라는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고민해 왔고 예.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거쳤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예. 혹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때 대변인 하셨는데요. 네. 김종인 그 전 위원장한테서 좀 조언 받으신 건 없습니까? 나셨으면서? 그런 지금 당에 밖에 계시기 때문에요. 예, 예. 따로 그런 걸 들은 건 없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모레죠? 22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등록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미? 후보 등록 마감일에 맞춰서 할 생각이고요. 예, 22일에 하실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18 관련해서 민주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비판이 네. 좀 많고요. 또 네.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만 도려내겠다 이렇게 했던 얘기도 좀 공개를 했고. 자, 네. 윤석열 전 총장 메시지에 대한 여당 반응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배은망덕 친일파 그런 막말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그분들의 5.18 정신이 조국 수호라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치졸한 분풀이에 5.18 정신을 동원하면 예. 저는 민주 영령이 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18은 예.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국민들이 저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독재를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의 독재요. 전제를 얘기하면 그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닐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역사는 그 누구의 전유물도 될 수가 없습니다. 5.18 정신 계승을 저희가 민주당에게 허락받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적폐 청산하겠다고 기세 등등했던 정권이 국민의 눈물과 시대 아픔까지 본인들 안위에 보태는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편히 이렇게 가시던 길 가시고 40년 전에 그 아픔까지도 본인들 앞으로 갖다 놓는 그 문제, 40여 년 전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앞으로 국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잠시 뒤 8시 정각 3부에는요. 많은 관심 받고 있는 만관아 아나운서,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한강 사망 대학생 관련 소식 속보 알아보고요. 이어서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 알아보겠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바뀌는 부동산 세법, 세제 관련해서는 송민화 기자와 함께 경제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